어떤 말씀 좀 하시는 그냥 뭐 앞으로 거치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예,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을 아니 그냥 오늘 앞으로 일에 앞으로요? 대해서는 뭐 예. 좀 더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럼 오늘 아직 탈당에 대해서만 탈당만 말씀하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탈당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재호 의원하고 전화 통화하실 때 어떤 예. 말씀을 좀 하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통화한 걸로 저희 알려지고 있는데 통화는 뭐 몇 차례 했고요. 네, 예, 전 그냥 오늘도 탈당하겠다 이렇게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구체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의 행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논의하고 않았고요. 예, 예. 네. 저는 그냥 탈당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이번 이 경선 그 공천 결과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을 좀 먼저 하셨는지. 뭐 충격점. 미리 예견을 좀 했고요. 예견을 했고 네. 또 저는 안 될 거라 얘기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용산에 보낼 때부터 저는 뭐 좀 직감적으로 네. 느끼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놀라지 않죠. 네. 이 뭐 그 박근혜 대통령께 어떻게 소위 보면 찍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동의를 좀 하시는 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뭐 한 문장은 뭐 탈당 말씀하실 때 할 네. 거고요. 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마지막까지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20년간 열정적으로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직 국민 편에서 일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오늘 저에게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발전, 복지국가, 미래 번영을 함께 이룩하려 했던 새누리당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은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운데 서시죠. 오늘 여기서 한 얘기 위에 뭐 특히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그 쓰라린 보복이라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더 좀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당으로 간다는 말이죠. 아직 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당으로 가실
재심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바로 탈당 결정하신 재심 요청이나 이런 거 예, 재심 요청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탈당으로 해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탈당을 했습니다. 쓰라린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게 어떤 예.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거 뭐 잘 아실 텐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말씀해 주세요. 설명하는 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라 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싶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뭐 그렇게 다 아실 거예요. 예, 이제 바로 제출할 겁니다. 오늘 여기서 탈당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서울시당에 제출하려고 써왔습니다. 그 탈당 결심하시게 된 과정에서 이재호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의원님과 조금 논의를 하신다거나 그런 게 이재호 의원님과는 통화를 했고요. 예, 통화를 했고 제가 탈당하겠다는 것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반응이 어떠셨는지. 유승민 의원 등하고 연락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탈당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나누신 거 있습니까? 같이 동반 의견- 뭐 어떻게 하겠다든가? 의견 나눈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결정을 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야당으로 가실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안 뭐. 예,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그 행해졌던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평가하시자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국민 편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 특히 뭐 청와대 쪽에서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 7만 원 하시는 건가요? 7만 원? 그래, 글쎄 그 부분도 뭐 다 아직 결정을 안 해서 결정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속이든 정당 새로 가입하시는 것은 다 열어두셨다 이렇게 검토 중이신 거죠? 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십니까? 다 검토 중이십니까?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만하나 만하나 이거 나오신다면은 용산으로 나오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용산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술 마시게 되면 용산으로 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 조영희 더 이상 뭐 변호사가 지금 여성 후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거기 관련해서 혹시 지역에서 이야기 들으신 게 있나요? 제가 들은 건 하나도 없고요. 비공개로 신청한 분이 한 분 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연락을 어느 쪽에서 좀 받으셨나요? 공관위 쪽에서 그런 언질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알고 계셨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서요. 예. 어떻게 이렇게 좀 아셨는지. 얘기를 들어서 알았고요. 저는 안 될 거라는 거를 얘기를 들어서 알았고 네. 그래서 뭐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될 거라는 얘기는 언제쯤 들으셨어요? 정치를 하고 그러실 때 출마는 한다고 봐야 돼. 그 정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곧 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결정을 그냥 곧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휴일 내에 바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지역에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실 건가요? 거치에 대해서요? 뭐 같이 지금까지 전화도 하고 했으니까 네. 뭐 전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혀 뭐 당원 당규에 비추어서 생각했던 거와는 뭐 용산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된 공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 뭐 문 열어보시겠습니까? 조금씩 해주시죠. 그래요. 예. 영어만 해도. 의원님 뭐 안철수 대표하고 뭐 연락을 하시거나 이런 적이 좀 있으셨나요? 근래 보니까 뭐 복지국가 말씀 나오시고 하시는데 예전에 안철수 대표 쪽에서 복지 관련 토론회를 같이 하려고 했었다 그런 인연을 좀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예. 알아두면 되겠죠? 자, 예. 가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진영 새누리당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진영 의원의 탈당 성명서를 잠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더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진영 의원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오늘 저에게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줬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이 쓰라린 보복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거는 다 알려진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초대 보건복지부, 박근혜 정권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관련해서 파기 논란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진영 당시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공약 파기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게 관철이 안 되자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왔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살펴보면 진영 의원은 말 그대로 패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더 이상 어떤 역할도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멀어진 친박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친박에서 멀어지고 비박이라는 말이 수식어에 붙었었죠. 예, 그런 진영 의원의 예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도 했었는데 그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처진 그런 신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당 성명서에는 쓰라린 보복을 안겨줬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천 배제라는 그런 보복이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발전, 복지국가, 미래 번영을 함께 이룩하려 했던 새누리당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은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는데요. 진영 의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기자회견 중간에나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 그리고 비박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경선 배제된 비박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에 몸을 담는, 입당을 해서 출마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진영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물어보니까 출마는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출마를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에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무소속이 될지 아니면 비박 연대가 될지 국민의당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할지 이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용산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 나서겠다라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영 의원의 기자회견 전에 제가 잠시 옆에 서서 여러 가지 말을 물어봤는데요. 하나 이런 걸 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공천 배제가 됐는데 충격받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더니 자신은 먼저 좀 알고 있었다. 공천이 안 될 줄 알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전 의원이 용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강용석을 보낼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에 볼 때 자신이 이번에는 공천을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모 인사로부터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공천 관련된 인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자신이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신세가 된 공천 배제가 된 5선의 비박계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호 의원과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고 몇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탈당할 거라는 얘기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하자, 연대를 하자, 어떻게 무소속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의원과 통화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행보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재호 의원, 특히 이재호 의원과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 마치고 나가면서도 이재호 의원한테 연락을 또 할 거냐라는 제 질문에 전화 통화를 계속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으니까 또 연락을 해봐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재호 의원과의 같은 행보를 펼치겠다는 뜻을 저희에게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박 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왜 공천 배제가 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짐작해달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 공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어봤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된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청와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청와대에서 이 공천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진영 의원은 그냥 웃으면서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앞에 발언을 봤을 때는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영 의원, 3선의 용산 지역구의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새누리당의 이 공천 갈등, 이 잡음을 최고조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직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공천 배제된 친유승민계 의원들 그리고 비박계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다른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김무성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가져서 갑자기 이재호 의원과 다른 단수 공천 지역 이런 공천 결과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오늘 모인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김무성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고위원들과 논의 없이 그런 독단적인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 잠자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 뜻을 같이 했던 서울 양천의 김용태 의원은 오늘 이 정론관을 찾아서 우리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 친박계에 어떻게 보면은 밀어붙이기에 물러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당원 당규에 따르지 않는 공천 과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김용태 의원이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또다시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한 걸로 저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친박계 의원들, 비박계 의원들이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고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에 따르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만들어왔던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왔던 약속해왔던 상향식 공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종을 받아서 공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일각의 지적, 일각의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새누리당 공천 결과를 보면 친박 의원들이 더 많은 공천을 받고 있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자신의 레임덕을 막고 자신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24일, 25일 후보 등록 기간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 공천 관련된 상황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볼 때 유승민 의원이 과연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언제 받느냐, 언제 공천 배제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 새누리당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 오마이TV 그리고 팟짱에서는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영 의원의 기자회견 생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